여러분은 김밥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 믿으시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버드의 한 교수, 감정은 비과학이라 말하던 그 여자가 단 한 줄의 김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차가운 눈으로 비웃었죠. 그게 뭐 대단한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날 캠퍼스 한복판에서 학생이 쓰러지고 김밥집 할머니가 몰매를 맞듯 쫓겨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김밥 20줄이 하버드를 울리고 한 여자의 인생을 다시 쓰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 가슴 속에도 오래 남을지 모릅니다. 그럼 사연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영양학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클로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내 연구실 창문으로 보스턴의 가을이 들어왔네요. 20년 전 그날도 이런 날씨였어요. 한국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처음 마주한 그 낯선 나라의 가을이요. 누군가에겐 추억이라는 그 나라가 내게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언어 장벽은 높았고 홈스테이 가족은 친절했지만 대화는 없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누군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영어를 모르는 그들과 한국어를 모르는 나는 섬이었어요. 클로이, 더 먹어요. 호스트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며 내 그릇에 음식을 더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느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침묵 속의 고립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싸주던 도시락, 김밥이라는 그 음식은 내게 외로움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의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다정했습니다. 단지 나만 빼고요. 그 트라우마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김밥 한 줄만 봐도 위장이 뒤틀릴 정도였죠. 하버드 식문화연구소의 부교수가 되어서도 한국 음식만큼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민지라는 학생이 김밥을 연구 주제로 제안했을 때 나도 모르게 차갑게 거절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향수죠. 객관성 없는 감정의 과잉일 뿐이에요. 민지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 한구석을 찔렀지만 원칙은 지켜야 했습니다. 학문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내가 믿는 가치였습니다. 내 연구실 책장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 책이 빼곡했지만 한국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피했던 거죠. 한국에서의 기억은 유학생으로서의 취약함,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약한 모습을 상기시켰으니까요. 세계적인 식문화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지금도 그 기억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수업에서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수업이 끝날 때마다 도시락을 꺼내 먹곤 했죠. 나는 그것이 김밥이란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 작은 반항이 귀여웠지만 결코 내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줄의 김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하버드 커뮤니티 푸드 페어라는 작은 행사에서 시작될 거라고는요. 하버드 캠퍼스 잔디밭에 활기찬 푸드 페어가 열렸습니다. 햇살 좋은 토요일, 세계 각국의 음식 부스가 도열해 있었죠. 프랑스 치즈, 이탈리아 파스타, 태국 팟타이, 그리고 한국 김밥이요. 그것도 아주 작은 테이블 하나에서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민지라는 것을 알아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교수님, 여기는 제 할머니예요. 동네 할머니께서 직접 싸신 김밥입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동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셨죠.
그 미소에는 언어가 필요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놓인 김밥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손수 싸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마치 작품 같았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김밥을 자르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20년 전 한국에서 봤던 그 손길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밥을 막 먹던 한 학생이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응급처치팀이 금세 도착했지만 순식간에 현장은 혼란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당황한 복례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도 놀라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죠. 다들 진정하세요. 응급팀이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소리쳤어요. 김밥에 있는 우엉조림 때문인 것 같아요. 알레르기 반응이래요.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밥 붓으로 향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학교의 안전 규정, 식품 허가,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요. 책임자로서 침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 허가받은 음식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스는 즉시 철수해 주세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까 두려웠지만 원칙은 지켜야 했어요. 복례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할머니의 김밥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릴 수 없었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행사 책임자로서 남은 김밥을 모두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았죠. 저는 단지 규칙을 따른 것뿐인데 왜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을까요? 행사장을 떠나는 복례 할머니와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 하나를 철수시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자부심을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그날 밤 학교 안전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쓰러진 학생은 다행히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이었고 이미 퇴원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학교 측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검증되지 않은 음식이 캠퍼스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학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동의했죠. 원칙은 지켜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복례 김밥에 영업중지 권고를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요. 법률 고문의 말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나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보스턴 외곽의 작은 김밥집이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조교인 유진은 평소 나와 자주 부딪혔죠.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한 번의 사고로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학생도 다른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내가 말했어요.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해요. 하지만 내 말에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클로이 교수님,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복례 할머니께 그 가게는 30년 인생의 전부예요. 한국 전쟁 이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한 유일한 공간이라고요. 유진의 말에 내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런 내막은 몰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단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그때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교수님, 할머니가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그냥 조용히요. 아무런 항의도 없이. 민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 김밥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건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게 맞다고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원칙을 따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밤하늘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에서의 그 외로웠던 밤처럼요. 내 책상 위에는 동양 음식 문화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놓여 있었어요. 내가 쓴 논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 논문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던지 학문적 분석만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냥 원칙을 따랐을 뿐인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어요. 원칙과 규정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캠퍼스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학생 라운지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줄어든 것 같았고 동아시아 학생들의 모임도 예전 같지 않았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김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는데 시험 기간에 할머니가 주시던 계란말이 그거 먹으면 집 생각이 나서 버틸 수 있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어요. 교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진이 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보통 때라면 웃으며 인사했겠지만 그날은 그저 묵묵히 내 앞에 도시락 하나를 놓았죠. 정갈하게 포장된 도시락이었어요. 이게 뭐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교수님 몫으로 싸두신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은 돌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김밥이었어요. 다른 김밥과는 조금 달랐죠. 색깔도 모양도 완벽했어요.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였죠. 20년 동안 피해왔던 음식을 이제 와서 먹는다는 게 마치 원칙을 저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왜? 따뜻하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아주는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두 번째 조각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전 한국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고립감이 갑자기 치밀어 올랐죠.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 한 줄의 김밥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고향에서 온 젊은이들, 각자의 향수와 외로움을 안고 있는 그들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외로웠던 것처럼 그들도 외롭다는 것을요. 김밥 한 줄이 내게 가르쳐 준 건 단순한 맛이 아니었어요. 그건 공감이었고 위로였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담은 음식이 어떻게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였죠. 그날 이후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김밥집이 있던 거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아직도 문이 닫혀 있을까? 복내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민지는 잘 있을까? 궁금함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 거리로 향했어요. 민지에게 연락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를요. 보스턴 외곽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복내 김밥을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예상대로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죠. 제 도시락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했기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복내 할머니는 이제 가게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쉬신다고요. 주소를 물어 그곳을 찾아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나왔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교수님? 민지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경계심이 교차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를 안으로 들였죠. 거실에는 복내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치를 담근 흔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원망이 아닌 미소로 맞아주시는 모습에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고 과일을 내오셨어요. 그리고 민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내 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 고아가 되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것, 그리고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김밥집을 시작했다는 것, 그 가게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김밥을 파는 게 아니라 거의 나눠주다시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특별한 김밥을 만들어 힘내라고 응원했고 향수병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김밥을 싸주셨대요. 교수님, 우리에게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민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요리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눈 거였어요. 그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의 단골들을 만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학생은 말했죠. 복내 할머니의 김밥을 먹으면 고향이 생각나서 유학 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시험에 떨어졌을 때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 한 줄이 위로가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관계였구나. 복내 할머니의 김밥은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였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다리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다시 가게를 열어주세요.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젠 힘들어요. 나이도 들었고. 그 말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 김밥, 우리 마음속에선 아직 영업 중이에요. 그 말이 나를 움직였어요.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내가 부서뜨린 것을 내가 다시 세워야 했죠. 그날 밤 하버드 식문화 연구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조교들이 모두 모였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김밥 만들기 워크숍을 열고 싶어요. 식문화 교육의 일환으로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들이었지만 내 진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고 역사이고 사람들입니다. 복내 할머니의 김밥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유진은 내 말에 가장 먼저 동의했고 다른 교수들도 흥미롭다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복내 할머니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이젠 그만두고 싶어요. 하지만 민지와 함께 계속 찾아가 진심을 전했어요. 마침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워크숍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하버드 대강당이 장소로 정해졌고 식품 안전 전문가들이 모든 재료를 검수했습니다. 학생들의 신청이 폭주해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발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모두가 복례 할머니의 김밥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하버드 캠퍼스에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김밥 20줄을 들고서요. 할머니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강당은 금세 가득 찼어요. 교수들과 학생들, 심지어 학장님까지 참석하셨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요. 강당은 금세 가득 찼어요. 교수들과 학생들, 심지어 학장님까지 참석하셨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에 담긴 문화와 정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복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줍게 인사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워크숍은 생각보다 훨씬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김밥을 싸는 모습을 스크린에 확대해서 보여주었어요. 그 손길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을 펴고 재료를 얹고 김을 말아가는 과정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김밥은 마음을 싸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귀 기울였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해요. 그래야 먹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들이었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만들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음식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순간 같았어요. 민지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젠 김밥은 저의 미래예요. 그 말에 의아했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민지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국 음식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지도교수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학생회에서 정기적인 복례 김밥 데이를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월 한 번 할머니가 캠퍼스에 와서 김밥을 나누는 날을 만들자는 거였죠.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에 결국 동의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말에 다시 한번 강당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하버드 캠퍼스에 김밥이 다시 도착했고 수많은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행사였죠. 모든 안전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할머니의 정성은 그대로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하루를 위한 위로이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포옹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오랫동안 미뤄왔던 논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정서적 영양학 음식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적 치유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연구 방향이 될 거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교수 세미나가 열리는 하버드 대강당의 무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식문화 학자들 앞에서요. 이모셔널 누트리션 복례 김밥 사례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이 말로 발표를 시작하자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지난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김밥이 하버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성취도에 미친 긍정적 영향, 그리고 그것이 가진 문화적 의미까지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정서이며 소속감입니다. 내 말에 많은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자들의 눈에는 공감의 빛이 그득했죠.
발표가 끝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하버드 경영대학원 조셉 교수의 질문이었어요. 클로이 교수님, 정서적 영향학이 상업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복내 김밥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조셉 교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 한 권을 건네주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하버드 MBA 케이스북이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K푸드 전략, 이젠 정서와 공감까지 분석 대상이 됐죠. 조셉 교수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기업이 어떻게 식품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세계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영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당신의 복내 김밥 사례는 이 연구의 귀중한 보탬이 될 겁니다. 음식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 될 때 그 가치는 몇 배로 증폭되니까요. 조셉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군요. 오랫동안 학문적 객관성만을 강조하며 놓치고 있던 진실이었어요. 음식은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였고, 그것을 만들고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미나 이후 학장은 클로이에게 식문화와 정서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그녀는 센터장을 맡게 됩니다. 개소식 날, 복내 할머니와 민지가 김밥을 들고 참석했고, 그것은 연구센터의 상징이 되었죠. 클로이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이렇게 결실로 맺어질 줄 몰랐다며 상처도 배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주목받았고 클로이와 민지, 할머니는 복내 김밥 브랜드화를 논의하게 됩니다. 하버드 MBA 학생들의 도움으로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첫 매장이 하버드 스퀘어에 문을 엽니다. 김밥은 트레이더조, 월마트 등으로 퍼지고 사람들은 김밥에 담긴 정서와 의미에 열광합니다. 민지는 음식과 정서 주제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클로이도 더 이상 한국을 피하지 않습니다. 김밥은 그녀에겐 치유와 연결의 상징이 되었고 박람회에 소개된 복내 김밥 앞에서 클로이는 생각합니다. 한 줄의 김밥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걸 나는 이제 믿습니다. 하버드 연구센터 로고에는 작은 김밥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음식은 연결이고 치유이며 사랑입니다. 복내 할머니의 김밥은 이제 세계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줄의 김밥이 편견을 녹이고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워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